집어 넣어야겠다. 자, 월요일날 우리가 뭐 했냐면, 월요일날 온 사람 있고, 여기 안 온 사람 있고, 아직, 이제 시험이 곧 끝난 사람도 있긴 한데, 월요일날 얘기했었던 걸 일단 하자면, 이제 아마 선생님이 개별 상담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지 갖고 오려니까. 시험지가 있건 없건 간에 개별 상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투를 하게 될 텐데, 수투는 수원이랑 또 완전 분야가 달라요. 아마 기억나지? 선생님이랑 기억하는 나네. 뭐 해서 기억나는 사람 있고 안 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선생님이 그때도 설명할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수투는 개념적인 부분이 생각보다 되게 세요. 엄청 세. 근데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면 아예 그냥 나갈 수가 없어. 수업 자체가 아예 안 돼요.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개념적인 부분을 좀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를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할 거고, 방학 동안에 연강을 선생님이 넣었는데 지금 다 방학 스케줄 다 안 맞아서 다음 주 목요일부터 들어가요. 우리가 화목에 2시 타임에 연강이 들어가는데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4번밖에 안 되더라고요. 일주일 2번인데 그러니까 목, 화 이렇게밖에 못 들어가요. 수업이. 그건 선생님이 나중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해 줄게요. 아, 이따 얘기해 되겠구나. 이따가 확실하게 다시 시간표를 다시 써줄게요. 그리고 연강 말고 도 공부하러 좀 왔으면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시간표를 줄 거예요. 개별 시간표를. 그래서 본인이 올 수 있는 날을 지정해서 그날 와서 공부를 좀 하는 걸로, 웬만하면 다 같이 통일된 날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능하면 방학 기간에, 되게 얼마 방학이 안 되잖아? 그래서 부를 거고, 선생님이 또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일요일에 내가 다시 수업을 또 시작하게 되면 일요일에 또 공부하고 부를 거예요. 빼지 말고 오세요. 그리고 확통이랑 기아 특강이 깔렸는데 내가 보기엔 니네 안 들을 것 같아. 그치? 선생님이 이따 나눠주긴 할 건데 선생님이 깔아놓은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도 되는데, 확통이 지금 안 나가는 학교는 뭐 지금 듣는다고 해서 필요한 건 아니니까. 기아는 뒷부분이 남았긴 했는데 어차피 내신 대비 때 시즌 들어가면 또 선생님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나눌 테니까 생각 있는 사람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어여 오시죠, 빨리. 너 기자님 오늘 일찍 왔네. 책 있어? 시끄러울 줄 알았다. 되게 중요한 시기가 돼버렸어요. 뭐 안 중요한 시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여름방학을 잘 보내고 특히 이 수투를 잘 해놔야 이과는 나중에 미적분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문과는 얘까지예요. 확통 빼면. 진짜 확통 빼면 딱 이 수투만 잘하면 전과정이 끝나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얘가 선생님이 지금 3학년 문과를 맡고 있는데 제일 많이 나와요. 문제상 퍼센테이지 봤을 때. 그렇다면 이과도 나중에 미적분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적분을 하는 이과도 선생님이 특강을 깔아놓긴 했는데 글쎄요, 몇 명이나 들을지 잘 모르겠네요. 저건. 시간이 짧아서 다 하지 못해요. 특강 같은 경우. 나중에 개별적으로 물어보세요. 필요한 사람들은. 쌤, 통특강 들어주세요. 아, 처음부터 나가는 거? 네. 이따가 줄게, 종이. 그래서 일단은 방학 동안에는 선생님이 수술을, 우리가 그때 적분도 끝을 마무리 못했던 게 좀 있긴 하죠. 그래서 확실하게 한번 하고 다시 수심으로 돌아가서 숙제 엄청 많이 이제 미치는 시 또 풀어야죠. 지금 풀어놔야 2학기 가서 좀 수월, 해봐서 알잖아. 중간고사 때 솔직히 좀 수월했잖아. 해놓은 게 있어서. 아니시죠? 네, 지금 좀 해놓고 그때 가서 고생하지 않도록 합시다. 내가 얘기했어요. 수투는 개념이에요. 확실하게 개념이 안 잡힌 상황에서 그대로 넘어가서 문제를 그때 가서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오산이에요. 그리고 웬만하면 수월 빠지지 마세요. 웬만하면 아니라 빠지지 마. 내가 얘기했잖아. 얘는 차라리 수원은 그냥 지수하고 로고 따로 해도 상관없고 지수로 못하고 상관없어 따로 해도 상관없어요.
얘는 못하고 수영은 따면 돼. 근데 얘는 아니야. 얘는 다 연차적인 거예요. 앞에 게 뭔지 모르면 그 다음 수업을 할 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이게 따라가기 힘들다고요. 그래서 니네가 방학 동안에 이걸 했을 때도 기억이 안 나는 이유가 그거야. 중간에 뭐가 저게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놓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다음 얘기 넘어가기 생각보다 힘들어요. 처음 배우는 사람 없죠 여기. 처음 배우는 사람 투. 이따가 선생님이 얘기합시다. 처음이나 다른 거지. 그치? 처음에는 다른 거 없지. 아니 난 아니야. 아닌 사람도 여기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선생님 나중에는 개별적으로 프린트로 좀 다른 걸 줄 거예요. 봐서 본인이 선생님 일단 기본적인 걸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저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면 선생님 눈치껏 줄 테니까 숫자가 더 많긴 하겠지만 하셔야 됩니다. 머리가 좀 아플 거예요. 됐죠? 자, 5페이지 봅시다. 저번 시간에도 잠깐 했어요. 저번 시간에는 다른 문제를 그랬어. 그래서 앞부분을 조금 확실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나? 시험이 끝난 지 얼마 안 되는데 수업 들으니까 힘들어? 끝난 날 알까? 그리고 이따가 또 몇 명한테는 개별적으로 안 들은 사람한테 얘기하겠지만 오늘 처음 듣는 사람한테 얘기했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선생님이 쉬게 해준다고 했죠. 근데 니네가 저번 시간에 안 와서 성당 우리 잠깐만. 다음 주 네? 소리 났는데. 그러니까 수업 시수는 선생님 보니까 이번 달에 구애가 있어서 맞긴 한데 시험이라서 안 맞는 것들은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내가 공부할 시키러 부를 거라고. 다른 날 하루 부를 거예요. 하루 이틀 정도 더. 그때 문제풀이 수업을 따로 할 겁니다. 근데 월요일 날은 선생님이 일이 좀 있어서 그래요. 좀 갔다 와야 돼서 일정을 좀 뺐어요. 휴가 좀 많이 줘도 돼. 휴가 없어. 야, 내가 일요일날도 못 쉬었어요. 5주 동안 일요일에 못 쉬었어.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되면 6주 만에 쉬는 거야. 와 갑시다. 한 번도 못 쉬었어, 한 번도. 와. 굳이 왜 방? 없어. 미안하지만. 와. 그래서 내가 너네 하루 쉬게 해준다는 게 다음 주 월요일이야. 선생님도 그때 일부러 어디 갔다 와야 돼. 일본이요? 일본이요? 일보러. 일본 못 가. 지금 일본 어떻게 가? 일보러 간다고, 일보러. 그래서 월요일 날은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업이 목요일 날 있는 거야. 우리가 오늘 수업하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네? 목요일 날. 몇 시요? 영광. 2시. 몇 시까지요? 6시까지. 되는구나. 내가 저번에 내가 얘기했잖아. 난 얘기 안 하셨는데. 쌤 그럼 목요일하고 금요일 또 되게 몇 시라고? 얘 이럴 거야. 내가 다 얘기했잖아. 얘기 안 하셨어요. 원래 수요일날 안 가. 그러면 이제부터 계속 목요일날 연락해요. 화요일 화목 이렇게. 잘 봐. 이것들이 진짜 내가 그때 다 얘기했는데 또 이런다. 목요일 안 돼. 엄청 안 해. 화목이나 화목. 내가 니네한테 지구합을 끊어야 되나? 수업 하기 전에 시험 보기 전에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거 선생님이 다음 주 시험 끝나고 제대로 얘기해 주신다고 약간 걱정을 해줬어요. 야, 근데 지금 이거 좀안 됐으니 유튜브 찍고 있다고. 많이 안 써. 이러면 광고 못 산단 말이야. 아니야, 저랑 안 싼다. 저희가 화목이야.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가 아직 방학을 안 한 적 있잖아요. 오늘 24일. 그래서 원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죠. 지금. 다음 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선생님이 이때가 수업이 없다고 얘기한 거고 영감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때 이렇게. 그주 월화 쌤 일부러 가시는 거예요? 아니 나 월요일만이야. 그냥 화요일에 왜요? 뒤에 방학 아직 안 했어. 그러네. 니네 방학이 아직 안 돼서. 그리고 이때 계약하는 학교 있어요. 이때. 그죠? 이때 계약하는 학교 있어. 내가 보니까 있더라고. 요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요건 세 개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요 분홍색은 2시 15분부터 6시까지 수업이에요. 알아, 니네는 알아. 나중에 얘기해. 알고 있어. 이해했죠? 뭔 얘기인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되는 사람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따로. 나랑 상담할 때 각자. 진짜 내신팀 할 수 없어요? 그건 없어. 나이스. 9월 돼야 나올까 9월 돼.
한 달에 한 번씩 보여.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내고 보는 거 아니냐? 내고 보는 거 같아. 원래 영광은 더 깔아야 되는데 니네 밥 너무 짧아서 못 깔고 있어. 그걸 파먹까? 왜 깨노? 그래도 스코어는 쭉 쉬겠네. 됐죠? 그래서 내가 수요일날 공부시키려고 부르려고. 네? 수요일에 와, 주 5회네, 주 5회. 와. 큰일 났네. 이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한번 짜보자고. 자, 5페이지 봅시다. 정식 유튜브 시작.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번 듣는 사람도 있고 지금 심지어 저번 시간에 듣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리고 우리 그 처음 할 때 선생님이 그 책에다가 풀지 말라고 해서 분명히 기억납니까? 네. 책에다 숙제 풀면 안 돼요. 알고전에다가 노트 줄 테니까 이제 노트에다 숙제하는 거예요. 노트에다 줄게요. 노트에다 숙제하는데 숙제하는 거 일단 알려줄 거고 그 다음에 문제집이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선생님 고민 중인 게 뭐냐면 학원 문제집을 하나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G를 썼어요. G 갖고 있는 게 지원? 네, 있어요. 있는데? 깨끗하니? 네. 그럼 그걸 써야 되고요. 아니면 블루를 써야 되는데 정확하게. 블루가 되게 두껍더라고. 아, 불은 진짜 안 돼요. 그래서- 들고 다니기 너무 무거워요. 되게 두꺼워서 지금 문제집을 바꿀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딴거 내가 안될 것 같아요. 지원이 다 있어? 아, 있죠. 있어? 아주 깨끗해요. 그러면 바꿀게요. 지원으로. 푼 적이 없어요. 지원으로 하고 선생님이 다른 문제집을 줄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블루가 나중에 혹시나 필요하게 되면 풀고요. 지금은 학기 들어가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문제를 잠깐 봤는데 너무 두꺼워요. 자, 합시다. 함수예요. 함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가 중요하냐? 수학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고 물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답 중에 하나가 전체인데 이제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함수가 싫더라도 어떻게 조금씩이라도 친해져 보시고 어떻게 좀 친밀하게 지내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 함수랑 함수의 그래프를 모르면 수치가 거의 안 됩니다. 그냥 뭐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할 정도까지만 풀 수 있는 거고 딥하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프를 본인이 못 그리면 우리가 오늘부터 하게 되는 모든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그럼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요?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진짜 장담하건데 지금부터라도 그래프를 열심히 그리고 열심히 보고 확인하고 하면 좋아져요. 근데 그래 나는 함수가 안 되니까 수트를 접자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한번 훑어보면 알겠지만 그냥 다 그래프예요. 그래프가 거의 안 빠지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꼭 보셔야 되고 함수에 대한 개념도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필요하게 되면 다시 할 거예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수트를 다 하고 나서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염속이라든가 미분이라든가 적분을 배울 건데 그걸 다 하고 나서 미분은 할 줄 알게 돼요. 미분이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적분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하는 방법을 대부분 여기서 모르진 않을 거예요. 끝나고 나면. 지금도 몇 명은 기억하고 다 할 줄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미분은 할 줄 알아요. 근데 내가 이걸 미분에서 뭘 구하고 있는 거지 자체를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난이도 있는 문제랑 수능 문제는 그냥 못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미분 할 줄 아는데 여기서 왜 미분을 하고 있지? 3학년 돼서 모의고사 풀이를 선생님이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왜 저기서 미분을 해서 저렇게 풀고 있지? 라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잘못 배운 거지. 그냥 겉핥기. 됐죠? 자, 여기서 맨 처음에 함수의 극한이라고 해서 극한이라는 개념을 배울 건데 극한이 뭐냐? 저번 시간에 든 사람이 시켰겠다. 자, 선생님이랑 어떤 A라는 애가 서 있어요. 운동장 끝에 B라는 애가 서 있어요. 선생님이 A한테 야, 너 B에 가까이 가봐 해서 A가 쭉 달려가서 여기 폈었어요. 되게 멀면은 점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A가 막 뛰어가서 B 옆에 딱 섰습니다. 이게 극한이에요. 그냥 가까워지는 거. 대신 A라는 애가 B가 될 수는 없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A가 B에 가까이 가는데 A가 B가 될 수는 없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되는 함수가 하나 있어요. 함수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A라는 점을 잡아서 여기가 A, FA라고 하죠. 점을 하나 잡은 거예요. 아무 점이나 X를 A라고 잡고 그죠? 여기 함수값이 돼 있죠? 그럴 때 X를 화살표하고 A라고 써요. 이렇게 이 개념이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X값을 집어넣을 건데 A에 가까이 가게 하는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 안에 뭐가 있다고요? X는 A가 아니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는 뭐다? 가까이 간다 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극한이라고 해서 한없이 가까이 옆에 딱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B 옆에 찰싹찰싹 붙어있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 껴안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같은 위치에서 이런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 이거죠.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간단하게 y는 x 플러스 1이 있어요. 얘가 함수 fx라고 한다면 자 x에다가 첫 번째로 x에다가 0.9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y 값이 1.9가 돼요. 그 다음에 x에다가 0.99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1.99가 되겠죠. x에다가 0.999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1.999가 되겠죠. x에다가 0.9999를 넣으면 네 역시나 이렇게 되겠죠. 자 값이 점점 1에 가까워지죠. 수직선상에서 보면 만약에 내가 여기가 1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만약에 2라고 하면 여기 y값도 점점 2에 가까워지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x값을 가까이 집어넣으면 그래프를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y값도 그 값에 가까워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을까요? 자 이번에는 x에다가 1.1을 넣었어요. 그러면 2.1이죠 y값이. 그 다음에 1.01을 넣었어요. 그러면 2.01이죠. 1.001을 넣었어요. 그럼 2.00이죠. 이런 식으로. 역시 1에 가까워지고. 이번에는 1보다 큰 데서 온 거죠. 벌써 줄고 있어.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고 역시 2에 가까워지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따라 움직이는 모양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 극한이에요. 그래서 x가 1에 가까워질 때 y값도 2에 가까워진다라고 해서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여기를 알파라고 한다면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 값이 알파에 가까워진다 라고 해서 이걸 우리는 극한 또는 극한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현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fx 값이 알파에 가까워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다 등호를 쓸 수 있는 이유는 이 기호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fx가 a가 된다는 게 아니라 가까워진다라는 개념이에요. 화살표는 뭐다? 한없이 가까워진다. 요거랑 같은 얘기. 그래서 요런 걸 어떤 값이 결정되어 있고 요 값에 가까워지는 걸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렴이라는 건 어떤 게 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점들이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계속 녹아서 움직여요. 그럼 요 안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수렴이라고 얘기합니다. 점들이 다다닥 찍히는데 어떤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얘도 요 범위를 벗어나지 않죠. 저 범위 내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뭔 얘기인지. 자, 책에 보면 이제 거기에 유명한 애가 하나 나와 있죠. 저번 시간에 했던 거라 지겨울 수도 있는데 저도 한 번 더 듣는 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수가 x가 1이 아니에요. fx가 있는데 x가 1이 아닌데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x가 1이 아니면 분명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대신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얘기가 되죠.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이렇게 비어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1일 때의 이 값이. 저기는 비어있어요. 없다고요. 함수값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모가 0이니까. 그러면 x가 1에 가까워질 때 fx는 어디에 가까워지냐라고 물을 수 있는 거죠. 즉 극한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느냐를 묻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갔죠?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갔죠? 가까이 갔네요?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갑니다. 그럼 얘가 2에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선생님 저기 비어있는데요? 네. 비어있어도 그 값에 간 건 아니라 가까이 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수렴이에요. 책에 있는 것처럼 x는 1이 아니다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죠. 아까 선생님 방금 얘기했어요. x가 1에 가까이 간다라는 거에 내포한 뜻은 x는 1이 아니다. 1이 되는 게 아니라 1에 가까운 수를 집어넣고 있는 거다. 요 개념을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요게 많이 흐릿해져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 집어넣어서 그냥 계산하거든요.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하게 된단 말이에요. 조금만 지나도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만 하더라도 좀 있으면 그냥 대놓고 그냥 집어넣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집어넣어서 풀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초반에 했었던 요 얘기를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수렴하는 것만 있냐? 라고 물어보면 함수가 이런 게 있어요. x의 절대값분의 1 이런 게 있다고 치죠. 그럼 그래프가 원래 x분의 1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그려야겠죠. 대칭 형태를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여기 0이에요. 됐죠? 그러면 x가 0으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가니? 라고 물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0으로 한번 보내봤죠. 이렇게 x값을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y값은 계속 올라가네요. 커진다는 얘기죠. 분모에다가 작은 숫자를 넣으면 넣을수록 값이 계속 커지더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쪽에도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이럴 때 우리는 무한대라는 걸 씁니다. 양의 무한대로 계속 커진다. 이 무한대라는 녀석은 기호예요. 숫자가 아니라. 어떤 기호? 엄청나게 큰 수라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산한다고 얘기합니다. 발산. 하나 더 해볼까요? 그냥 이런 것도 있어요. 요거는 지금 0도 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가볼까요? 비슷한 형태인데 gx라는 함수가 만약에 x-x제곱분의 1이에요. 그러면 그래프가 x제곱분의 1인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값이 더 크게. 그럼 여기도 역시 0으로 보내볼까요? 0으로 가면 그래프가 따라서 내려가고 작아지죠. 0으로 가면 그래프 따라 내려가고 작아집니다. 작아진다라고 해서 x가 0에 가까워질 때 g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여기도 발산한다라고 해요. 무한대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작은 숫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뭔 얘기인지. 그래서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 발산이라는 건 뭐냐면 선생님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하철역 5호선에 보면 발산역이 있어요. 같은 한자입니다. 거기서 딱 보면 그 근처가 김포공항이에요. 거기서 비행기들이 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여기 동네가 발산역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지역에 있지 않고 다 퍼져간다는 뜻이에요.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가운데 가만히 있지 않는다. 발산은 이거 두 개만 있지는 않습니다. 진동도 있고 한 값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들은 대부분 발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존재한다면. 아시겠죠? 책에 나와 있는 예를 선생님이 지금 들어준 거예요. 함수의 발산.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배울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뭘 것 같아요? 그래프예요. 나중에는 얘네가 이런 거 신경 쓰지도 않아요. 뭐 발산하는데요? 수렴 안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그래프도 잘 안 그리고 넘기는데 웬만하면 처음 배울 때 나중에 가서 안 하니까 뒤에 가서 고생하지 말고 처음 배울 때 제대로 그래프 그리고 연습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 아까 얘기했잖아. 앞에서 배울 때 그래프 잘 못 그리는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미리 연습을 하세요. 내가 그래프 잘 못 그리면 그냥 책에 나오는 거 다 그려. 졸립죠? 이게 원래 개념 설명이라서 좀 지겨워.
네, 잘 드러나야 돼. 진짜 나중에 많이 설명할 거야, 선생님.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할 거니까. 자, 1번.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보세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갑니다. 2로 가는 거예요. 2. 근데 3x 플러스 1이에요. 자, 다음 극한 값을 구하여라인데 원래 아마 문제가 생겼다 했어요. 다음을 함수의 그래프를 사용해서 극한 값을 구하여라. 였겠죠. 그래서 y는 4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을 그리세요. 이렇게. 됐죠? 거기에 2가 있대요. 이 정도는 찍어야겠다. 여기 이렇게. 얼마예요? 이놈은 얼마니? 7인가요? 이 정도 찍어. 그럼 이 얘기예요. 나 2에 가까이 간대. 아, 2에 가까이 간대. 2에 가까이 간대. 이쪽에서도 가까이 온대. 그래프 따라서 움직인대. 그럼 뭐예요? 7에 가까이 간다고 쓰시면 됩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냥 대입해도 된다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풀 때 무슨 생각한다고? 그냥 선생님 숫자 넣으면 되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개념이 아니라고요. 넣어서 계산해도 되는데 개념적인 면에서는 가까이 가는 거라고. 가까이 가는 거라고. 그걸 까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이 개념을 이용해서 나중에 니네한테 뒤지기 어려운 문제를 던져줄 거거든요. 언제요? 모의고사 풀 때요. 그래서 3학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런 거예요. 왜? 2학년 때 그냥 극한이 그냥 대입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별거 아니잖아. 안 되면 발사하는 거지. 뭐 넣어서 나오면 수렴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모의고사에 가면 그 개념 하나하나를 다 따져서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렵지. 그냥 지금 아예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별거 아니야. 그냥 확실하게 개념만 알고 넘어가면 돼. 2번. 자, 리미트. 주지 말고 지겨워? 벌써 재미없어? 다 알아? 요겁니다. 자, 역시 함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겠죠. 설마 입안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못 그리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바로 그리면 요게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1,1을 지나는 2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을 띄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죠? 어디로 가래요? 하필 1로 가래요. 여기 1인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래요. 그럼 내려오죠. 이곳으로 내려가요. 근데 신기한 건 이쪽에서 봤는데 이따 내가 작업과 우편 얘기할 건데 이렇게 내려오죠. 여기서 내려와요. 어쨌거나 어디로 가죠? 1로 가요. 아까도 얘기했죠? 대입해도 값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규칙을 잘 찾으시면 돼요. 근데 3번을 보자고요. 아까 우리가 풀었던 거랑 비슷한데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 분의 x제곱 마이너스 4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이 함수를 잡았을 때 만약에 내가 y는 x-2 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함수를 잡았다면 이 자체 내에 x는 2가 아니다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왜요?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따로 정의해 주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비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녀석이에요. x 플러스 2. 여기 2가 비어있어요. 이렇게. 맞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더라도 이거 못 그리네요가 아니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2에 가까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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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져요. 4라고 표현되는 거죠. 나중에는 그래프 안 그리고 x가 2로 가네. x가 2가 아니네. 약분해, 대입해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래프는 비어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아마 선생님이 이번에 방학 동안에 개념적인 걸 끝내고 2학기에 들어가서 다시 이 파트를 할 때는 내가 모의고사 문제 몇 개를 보여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그런 형태의 문제가 이렇게 내신에 나와요. 되게 어렵게 나오네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여기로 가면 이제 우리가 분수함수 형태라던가 다른 형태의 문제들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보면 7페이지에요. 함수의 발산이라고 해서 자, 요거를 몇 개를 우리가 그릴 수 있느냐?
몇 개는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자, x가 1로 갈 때 아까 우리가 했던 거랑 비슷하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y는 x-1의 제곱분의 1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요? 아까 내가 그랬던 y는 비슷한 거 x제곱분의 1을 어떻게 한 거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런 유들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학년 때 배웠던 거잖아요. 많이 졸려? 조금만 하고 쉴게요. 너무 졸려왔는데 뭐 하다 왔는데 1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원래는 이쪽에 그려졌었는데 이렇게 1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되실까요? 뭔 얘기인지. 여기도 1이겠지. 좀 그림을 잘못 그리긴 했지만 넘으면 1일 테니까. 근데 뭐요? x가 1로 가잖아요. x가 1로 가요. 그러면 그래프 따라서 올라가니까 값이 올라가죠. 이것도요. 선생님이 지금 색깔 다르게 해서 왼쪽이랑 오른쪽을 계속 보여주는 것도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얘는 뭐다? 아, 영행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식 딱 보면 그래프가 머릿속에 딱 떠올라서 얘가 무한대인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중에 개별차가 되게 심해요. 처음에는 그냥 그래프를 잘 아냐 모르냐 이 정도 차이였는데 나중에 가면 선생님이 문제를 딱 풀리잖아요. 그러면 같이 풀 때 누구는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넘어가요. 근데 선생님이 계속 풀어줘도 이런 사람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건 뭐냐면 개념적인 차이가 생긴 거야. 함수의 그래프가 내 머릿속에 딱 떨어지지 않고 선생님이 딱 그려줘야 그때서야 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문제 푸는 양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진짜 심해져요.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때 쉬울 때 쉬울지 안 쉬울지 모르겠지만 할만할 때 제대로 해놔야 돼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빼기 x 제곱분의 1 형태예요. 그럼 얘도 별거 아니에요. 거꾸로 써있다 뿐이지. 내가 y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1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의 그래프를 y축으로 1만큼 위로 올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포인트를 짚고 있는 건 뭐냐면 그래프예요. 여기요. 1. 그래서 원래 이렇게 밑으로 그려졌었는데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실까요?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근데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이쪽에서 옵니다. 내려가죠? 내려가겠다. 이쪽에서 0으로 오죠? 내려가네. 내려가겠다. 그래서 뭐야? 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이 상태에서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걸 그래프 안 그리고 찾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건 눈에 잘 보이는데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형태가 딱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라서 앞에 1이 있거든요. 차이는 그런 거예요. 자, 3번 볼까요? 3번도 비슷해요. 지금 아니면 나중에 뒤에 가서 이런 형태 그래프 잘 못 봅니다. 근데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의 절대값 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도 많이 졸려. x 플러스의 절대값분의 1인데 y는 x의 절대값분의 1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 간 거란 얘기예요. 될까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 그렸을 때 x분의 1의 절대값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 가다 보니까 여기로 가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1. 돼요? 어디로 가요? 똑같잖아요. 마이너스 1로 간대요. 마이너스 1 올라가네 값. 마이너스 1 올라가네 값. 네, 무한대로. 그래서 생각보다 딱 보자마자 답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밑에 있는 유제 풀 때 선생님처럼 꼭 그래프 그리세요. 공책에다가 넘어갑시다. 엄청나게 쉬워 보이지만 극한적인 얘기가 좀 추상적이고 어렵긴 하지만 조금 익숙해지면 괜찮고요. 처음 배우는 사람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들었던 사람들은 좀 기억이 날 거예요 아마.
아마도 기억이 안 나더라도 잘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자, 다음 극한을 조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특이한 형태가 나왔죠. 뭐가 나왔냐면 x가 뭐가 들어가요? 거기 그래프는 그냥 x제곱분의 1이죠. x제곱분의 1도 그리면 되겠네. 근데 문제는 x가 어디로 간다는 거야? 네, 계속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x값을 점점 크게 해서 이쪽으로 보낼 거예요. 이렇게. 큰 값을 계속 집어넣을 거라고요. 그럼 그래프가 따라서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맞죠? 그럼 y값은 작아집니다. 하지만 0이 되진 않죠. 밑에 값 계속 커져요. 뭐 1억 넣고 1조 넣고 해도 0에 가까워지긴 하지만 0이 되진 않죠. 그래서 극한이 이건 한쪽 방향밖에 없어요. 크게 커지는 쪽이라서. 이해됩니까? 뭔 얘기인지? 나중에 쉬는 시간에 이해 안 되면 물어보셔도 돼요. 물어보셔도 돼요. 자, 2번. 이번에는 어디로 보내고 가냐면 똑같은 건데 2번이 이거예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무한대라면 이렇게 보내겠다는 얘기죠. x가.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가니까 이렇게 내려가니까 값이 내려오죠. 그럼 역시 얘도 0이 0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괜찮아요? 잠에서 좀 깨봐. 지금 줄 때가 아니야. 자, 3번은 우리가 잘 아는 그래프네요. 3번.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이에요. 그러면 x제곱의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게 y x제곱이에요. 커진대요. x가 이렇게 커진대요. 그래프 따라 올라가죠? y가 커지죠? 네. 양의 무한대로 갔어. 4번 뻔하겠네. 뭐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x제곱을 얘기해요. 그럼 반대 방향이겠죠?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올라가니까 여기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는 개념이 확실하게 잡히면 그림 안 그리고도 바로 집어넣어서 계산도 돼요. 기호적인 부분에. 그러니까 무한대에다가 숫자를 곱해서 무한대가 나오냐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냐 이런 형식입니다. 그것도 좀 이따 배우게 됩니다. 됐나요? 힘들어? 잠깐 쉬었다 해? 괜찮아? 계속 할게요. 형 힘들어? 머리 힘들면 안 되지. 인정. 오늘 힘들면 안 되지. 자, 요거까지만 하고 칠게. 그럼 정확한 목한만 들어보세요. 이거 낑낑대. 보면서 우리야? 자, 선생님이 그래프 3개를 그릴 건데 보세요. 나중에 연속할 때도 쓸 건데요. 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 y는 f1x가 있다고 치죠. 똑같은 a라는 점이 있답니다. 번호를 달았어요. 선생님이 f1이라고. 그 다음에 비슷한 녀석이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비어있어요. 비어있고 얘는 y는 f2x. 아까 우리 비슷한 형태 봤죠? 직선에서 자리 칸이 비어있는 거. 세 번째는 뭐 비슷한데 가다가 이렇게 자리가 끊겨 있어요. 이렇게. 함수는 가능합니다. 여기를 y는 3x라고 하죠. 이렇게. 여기가 a예요. a. 이렇게. 자, 근데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서 리미트 원래대로 쓸까요? x가 a에 가까워질 때 f1x는 어디에 가까워져?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번 시절 우리가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에 가까워진다라고 방금 배웠어요. 왜요? 그래프 따라 움직였더니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더라. 그 값에 가까워진다. 맞죠? 방금 선생님한테 배운 게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나 x가 a에 가깝게 한번 보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갔더니 이렇게 움직여서 똑같이 알파면 그 알파에 가까워져. 여기서도 이렇게 가까워졌을 때 여기에 가까워지면 이 값에 가까워지네. 그래서 F2X도 알파에 가까워진다. 여기가 비여기서도 상관이 없었다. 어차피 가까이 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 세 번째 형태에서는 문제가 생겼죠. 여기가 알파면 여기를 베타라고 해서 얘네들이 다르다라고 한번 적어볼게. 그래서 내가 x를 a로 보냈어요. 그래서 f3x는 어디로 가니? 라고 물었는데 이쪽에서 갔을 때는 그래프를 타고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여기가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내려왔을 때, 그쪽에서 왔을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요 값에 가까워지더라는 거죠. 그럼 알파를 써야 될지 베타를 써야 될지 되게 애매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x가 어떤 점에 대해서 그 점에 가까이 갈 때 양쪽을 다 생각을 하는 걸 여태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나눴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수산상에서 여기 a가 있어요. 아까 만약에 1에 대해서면 0.9, 0.99, 0.999를 넣었었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1.1, 1.01, 1.06을 넣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 x가 a보다 작은 데서 오는 거랑 x가 a보다 큰 데서 오는 걸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여기가 왼쪽이니까 x가 a에 오는데 마이너스 붙여서 이걸 자극하는. 그러니까 이걸 0이라고 생각해서 기준을 잡으면 이쪽에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x가 a에서 a 가까이 오는데 플러스 우극한 이라고 따로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계산이 가능했죠. 그렇죠? 자극한이 알파였고 우극한도 알파라서 한 번에 쓴 거예요. 자극한이 알파였고 우극한이 알파여서 한 번에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내가 만약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자극한의 f3x를 구해달라고 했다면 a에서 왼쪽에서부터 온 값에 대한 극한이니까 알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우극한의 f3x에 대해서는 오른쪽 값에서 오는 값에서 가까워지는 값이 베타라고 쓸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자극한 값, 우극한 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얘들이 같지 않다라고 하면 얘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즉 앞에 두 그래프처럼 좌극한과 우극한이 한 군데로 모여서 그 값이 결정이 되면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다르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이걸로 문제를 또 되게 많이 풀게 돼요. 어려운 문제를. 함수 두 개를 갖다 놓고요. 두 개를 합성하거나 곱하거나 해서 여기 봐. 두 개의 함수를 떨어져 있는 이런 비슷한 두 개의 함수를 곱하거나 더하거나 해가지고 극한이 존재하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합성하거나 곱해서 아니면 더해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즉 극한이 존재하지 않고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두 함수가 있는데 곱하거나 더하거나 합성을 해서 극한이 존재하게끔 만든다고. 그게 모의고사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좌극한과 우극한의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아마 어쩌면 다음 시간에 비슷한 문제를 누가 풀지도 몰라요. 그러면 9페이지 볼까요? 좌극한과 우극한. 역시 계속 아직 그래프예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가능할 건데, 자, 이 4번 문제를 풀기 전에 저 좌극한과 우극한에서 가장 까다롭게 나오는 녀석이 뭐냐면 얘예요. y는 x분의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기로 그냥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이 얼마라고 물으면 한 다음 시간 정도에 내가 다시 이걸 물어보잖아요. 그럼 대부분 무한대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래프 그려볼까요? x분의 1이면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나요? 여기 0이죠?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극한의 x분의 1은 이쪽에서 왔어요. 내려가죠? 내려가서
마이너스 무한대. 맞죠? 눈에 보이시죠? 까먹지 마. 지금 얘기했어. 내가 다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라 다음 시간이 나오면. 근데 리미트 x가 0에 갈 때 우극한이에요. x분의 1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가거든요. 타고 올라가니까 올라가요. 그럼 뭐가 되죠? 무한대. 같지 않죠?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얘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됩니다. 됩니까? 물어볼 거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x분의 1은 존재하지 않아요.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무한대도 아니고 마이너스 무한대도 아니에요. 정확한과 극한이 달라서. 거기 나와 있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4번이. 4번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1번에 자, 리미트 x가 3의 우극한으로 갈 때 x-3분의 1. 그러면 x-3분의 1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좀만 참어. 여기까지 하고 쉴 거야. 좀만 참어. 여기가 3이에요. 그쵸? 이렇게 그린다니. 이렇게 그리는. 돼요? 뭔 얘기인지? 그래서 어디서 왔죠? 플러스 이쪽에서 왔죠, 이렇게. 그럼 올라가잖아요. 함수가 올라가죠? 그럼 뭐예요? 커지겠죠. 돼요? 잘 따라오셨나요? 자, 2번. 2번은 이제 이거의 반대를 물어보겠지. 리미트 x가 3호 갈 때 좌극한에 x-3분의 1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요? 자, 이쪽에서 오는 거죠. 좌극하니까 작은 쪽에서. 그래프 타고 내려가요. 그러면 값이 내려가죠. 그래서 뭐예요? 네, 마이너스 무한. 그래서 만약에 여기 부호 때문에 물어보면 걔처럼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얘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3번 볼까요? 자, 요것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될 녀석인데 x가 2의 우극한으로 갈 때요. x-2분의 x-2의 절대값이에요. 그죠? 이거 그릴 거예요. 이거 그릴 거예요. 일단 x는 2가 안 되겠죠? 분모가 0이 되니까. 맞아요? 그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첫 번째 x가 만약에 2보다 크다 라고 한다면 y값은 뭐가 되죠? x-2분의 x-2니까 1이 되죠. 근데 x가 2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x-2분의 위에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프가 2를 기준으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그려진다. 1보다 큰 데선 1, 2보다 큰 데선 그 다음에 2보다 작은 데선 마이너스 이렇게 그려진다. 그래프 되게 유명합니다. 원래는 x분의 x 절대값 형태인데 그걸 x축 이만큼 평행한 거예요. 많이 나와요. 그쵸? 근데 어디에 물어봤어? 오른쪽에서 올 거야. 잘 봐. 이쪽에서 온다? 근데 딴 데는 보통 어디서 내려오거나 올라가거나 이러잖아요, 지금. 근데 여긴 그냥 그 점을 따라가요, 이렇게. 계속 뭐다? 계속 그냥 1이에요. 항상. 1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값이 1이라고. 값이 그냥 1이라고, 1. 계속. 조심해야 돼요. 그럼 2번이, 4번이 뭐겠어? 안 되겠지. 리미트 x가 2의 절칸으로 갈 때 x-2분의 x-의 절대값. 이거면 이렇게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워질 거란 말이에요. 계속 뭐라고요? 계속 그냥 마이너스 1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만약에 부호 땡 물어보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쓰는 게 맞다는 얘기죠. 두 개 형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또 선생님이 물어볼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부정형이랑 할게요. 내가 아까 부탁했어, 분명히. 수업 시간에 너무 떠들지 마세요. 쉬었다 합시다. 10페이지. 다음에 10번.
보면 중간에 함수의 극한값에 관한 기본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함수가 두 개 있어요. x라는 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a로 가요. 같은 a여야 돼. gx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알파라는 거에 수렴하고 얘가 베타에 수렴할 때만 지금 이 성질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가 발산하거나 두 개 중에 하나가 각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쓰려는 이 성질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언제만? 이게 조건인 거야. 수투는 수원보다 저런 명제, 정리, 증명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조건을 맞춰줘야 돼. 조건이 맞지 않는데 내 맘대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이 있을 때만 거기 보면 첫 번째 뭐라고요? 네, K배. 만약에 X가 A로 갈 때의 K배의 fx 같은 경우 극한에다가 그냥 K배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랑 gx를 더하거나 뺀 값도 각자 극한을 더하거나 뺀 값이랑 같다라는 거죠. 언제? 수렴할 때만. 똑같은 A여야 되고. 세 번째, 심지어 곱하는 것도 됩니다. fx랑 gx랑 곱해서 이렇게 가능합니다. 네 번째, 조심해야 되는 데가 하나 나오죠.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나눈 것도 가능한데 대신 gx는 0이 안 되는 x값이어야 하고 베타가 0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얘가 더 중요하죠. 얘는 무슨 얘기 개념이냐면 분모가 0 되는 건 빼고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분모가 아예 0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써 있어야 됩니다. 언제 성립한다고요? 수렴할 때만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건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5번 보니까 수렴되어 있죠? 2, 9, 4, 9 그죠? 그래서 1번은 그냥 곱하시면 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분모가 0이 아니니까 나누기 하면 되는 건데 이 문제는 이딴 문제 안 나와요. 5번 같은 문제 뭐가 나올 것 같아? 무조건 나중에 진위 여부로 나옵니다. 맞아, 틀려? 다음 중 맞는 것은 뭐야? 틀린 것은 뭐야? 라는 문제에 여기에 있는 문제를 아니면 함수를 뭔가를 대입해서 예시를 든 다음에 그 중에 안 되는 걸 찾아내라라고 하는 형식의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하면 앞에 계산보다 얘가 더 어려워. 나중에 니네가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 거야. 자, 이제 계산을 할 겁니다. 특수형이라고 해서 거기 보면 부정형이라는 게 나와요. 부정형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함수가 하나 있는데요. 대부분 함수가 있으면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를 그냥 우리는 보통 fa라고 계산하는 것들이 몇 개 나올 겁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 넣어보는 얘기예요. 근데 넣어봐서 안 되는 것들을 부정형이라고 합니다. 요게 안 되는 형태. 여기서 안 되면 다 부정형으로 뺄 겁니다. 그냥 대입해도 되지 않나? 앞에서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가까이 가는 거니까 거기가 비어있지 않은 이상 그냥 대입해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안 되는 몇 개를 가져와서 부정형이라고 할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0분의 0꼴, 즉 음꼴입니다. 보죠? 1번.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6번. 자, 풀면서 설명할게요. 보통 0분의 0꼴은 0이 되기 때문에 인수를 가지게 됩니다. 1학년 때 배웠었던 인수. 그래서 인수를 분해할 겁니다. 근데 그게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데 억지로 만들어서 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려워요. 자,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1번 쉽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x제곱 플러스 x입니다. 보통 함수에서 여기다가 0을 못 넣죠. 우리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뭐라 그랬죠? 요 안에 어떤 개념이 있다고요? 얘가 0이 아니다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0이 되고 여기도 0이 되는 0분의 0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인수를 그냥 묶어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x 0으로 갈 때 x분의 위에도 x로 묶고 2x 플러스 1이다. 그래서 x가 0이 아니면 약분해버리면 1이 나오는 거죠. 그때는 집어넣으면 되더라. 우리가 아까 이걸 풀었어요. 그래프에서. 당연히 0일 때가 비어있겠죠.
근데 이제 그래프 안 그리고 부정형으로 푸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는 그래프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왜 저렇게 되지? 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두 번째, 리미트 x가 3으로 가요. 자, 분모 역시 0 되죠? 분자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x가 3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x가 3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3분의 여기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이 되면서 약분돼 버리죠. 왜? x가 3이 아니니까. 그래프상에서는 3일 때가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다가 3을 넣으면 되니까 답이 4다. 4에 가까워질 거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보시고대로 지금 선생님이 푸는 것처럼 받아들이면 나중에 큰일 난다고요. 이건 부정형을 푸는 방법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멍때리지 말고. 3번. 자, 리미트 x가 2로 가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어넣으면 0이죠? 두 개도 0이에요. 집어넣으면. 그렇죠? 그래서 인수가 x 마이너스 2를 둘 다 가겠구나. 여기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가 되고 위에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러면 지워도 된다고요. x가 2가 아니니까. 그래서 집어넣으면 2가 들어가니까 밑에는 4가 되고 위에는 마이너스 1이 돼서 이 값의 수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어렵진 않아요. 근데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분명히 어렵지 않다고 무시하시면 나중에 이런 문제들에 의해서 피해를 볼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는 알고 풀어야 된다는 거죠. 0이죠? 0이죠? 네, 지금 여기는 우리가 풀고 있는 형태는 대부분 다 뭐냐면 인수분해 형태예요. 설마 인수분해 못하는 건 아니겠지. 떨어지게 됩니다. 개념적인 것보다는 푸는 방법을 연습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0분의 0꼴이긴 한데 뭐야? 무리식이에요. 그러니까 인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유리화를 한다거나 다른 방법을 써서 인수를 찾아내서 약분을 한 다음에 하겠다는 얘기죠. 7번.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 7번에 1번에 보면 자,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지고요. x-2분의 루트 x 플러스 7 하고 빼기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모 분자에다가 둘 다 2를 집어넣으면 분 모두 0이 되고 분자도 0이 됩니다. 맞죠? 이게 0분의 0꼴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맨 처음에 확인해야 되는 게 일단 넣어보자는 얘기예요. 넣어보고 나서 형태가 뭐가 됐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푼다고요? 이렇게 계산할 거라는 거죠. 위에 무리식 있죠? 무리식의 유리화를 거꾸로 할 겁니다. 어떻게? 분모 분자에다가 얘를 곱해서요. 그럼 위에가 이렇게 되죠. 괜찮아요? 제곱 합차. 여기다가 얘를 곱하면 돼요. 합차. 이 정도는 그냥 해도 되죠. 괜찮지? 얘기해 안 되면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여기 x-2와 루트 x 플러스 7 플러스 3분의 위에 x-2가 남게 되면서 역시 인수를 없앨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런 것들을 많이 풀다 보면 버릇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그냥 루트 나오면 이제 유리화할까? 그러면 안 돼요. 뒤에 가서는 또 우리 무한대 가면 그럼 큰일 납니다. 2번 볼까요? 자 2번 리미트. 이번에는 어떤 형태냐? 0으로 가네요. 루트 x 플러스 4 빼기 2분의 위에가 2x입니다. 역시 0을 집어넣었더니 밑에가 루트 4 빼기 2가 돼서 0이 되고 분자도 0이 됩니다. 한 번에 갑시다. x가 0으로 가죠. 그럼 여기가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쓸 거고요. 맞아요? 아니죠? 빼기 4죠. 이렇게 합차를 한 거니까 여기 2x가 오고 뭘 곱했냐라고 물어보면
그걸 곱한 거죠. 4를 없애고 봤더니 x가 약분이 된다고. 그래서 0을 집어넣으면 밑에는 1이죠. 위에 2가 있고 2니까 뭐야? 8인 거죠. 계산 됐나요? 잘 따라오셨어요? 오케이? 3번, 4번 중에 3번까지만 할까요? 4번은 유리화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라서 비슷하니까 3번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3번. 잘 봐라. 나중에 얘가 다 풀어야 돼.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밑에 x-1이고 조금 까다롭게 되어 있죠. 루트 여기 2x-1. 자, 1러니까 분자도 0, 분 모두 0이 됩니다. 확인하고 하라고 해서 분명히 그냥 무턱대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에다가 여기다가 요거를 곱하죠. 그럼 위에가 여기 되겠죠. 맞아요? 한 번 더 써야 될 것 같지? 제대로 정리해서 x가 1로 갈 때 밑에 x-1이고 여기가 1 플러스 루트 2x-1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여기를 이렇게 써도 되겠죠. 1을 안으로 집어넣은 거야. 2는 빼고. 그럼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밑에가 2가 돼서 이렇게 나오겠지. 연습해야 돼요. 그 다음에 8번으로 갑시다. 자, 0분의 0꼴 형태는 이제 그러면 인수분해 되는 거라 무리식 형태가 있구나 라는 걸 연습하셔야 되고요. 나중에는 뭐 그냥 보자마자 바로 풀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또 멍 때리나 신나 보네요. 8번 보죠. 여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분. 급의 싸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야, 나도 커질 거야. 근데 자도 커지고 분 우리 둘 다 커진대요. 그럼 누가 더 많이 커지냐고요. 누가 더 격하게 많이 커지느냐의 싸움이죠. 비슷하게 커지면 보통은 약분이 돼서 수렴합니다. 그걸 확인해보죠. 8번에서 1번.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x제곱 플러스 2분의 위에 5x제곱 플러스 x 형태를 띄게 돼요. 그럼 밑에 것도 커지죠? 위에 것도 커지고 둘 다 제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풀 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요? 분모의 방법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야. 근데 내가 얘기했지.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야, 나는 수업 시간에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는 거 안 돼. 그러니까 원래 정석대로라면 지금 선생님이 푸는 방법이 맞는 건데 그걸 정리한 게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는 방법인 거거든요. 근데 가끔 선생님들 중에 야, 나는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면 틀리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잘 들어야 돼. 혹시나 모르니까. 이걸 풀이 과정을 보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자기가 얘기했던 걸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하겠죠. 근데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버렸어. 그럼 당연히 점수를 안 주겠지. 진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원래 정석대로라면 이렇게 풉니다. 자, 앞에랑 비슷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무한대를 끄집어내는 녀석을 앞으로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수를 제일 큰 걸 앞으로 빼요. 여기는 x제곱이죠. 그럼 여기가 3 플러스 x제곱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도 x제곱이죠. 그러면 여기는 5 플러스 x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여기를 약분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숫자니까. 큰 수라. 돼요? 뭔 얘기인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써야 되는 녀석이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중요한 얘기예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n제곱분의 k 형태는 무조건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죠. 성질에서 가져온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봐요. 아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 0이 된다는 사실 확인했죠. 그래프상에서. 모르면 다시 그려주고 이렇게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0에 가까워지죠. 보통은 부호를 나중에 붙여주는데 그건 좀 더 있다 하고요. 아무튼 0에 가까워지죠? 맞아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분의 2가 있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x분의 1, x분의 1 상수 k 이렇게 쓴 거잖아요.
영어로 가고 영어로 가고 영어로 가니까 곱해도 상관없잖아요. 아까 성질에서 뭐 했어요? 수렴하는 건 곱해도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뭐야? 근데 이런 형태가 나오면 이 n이 자연수라면 무조건 0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무슨 짓을 할 수 있죠? 아, 얘 0으로 가네. 얘도 0으로 가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답을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아, 3 더하기 0에다가 5 더하기 0이니까 얘가 3분의 5구나.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 되실까요? 그리고 예전에 선생님 얘기했는데 리미트 빼먹으면 큰일 나요. 처음엔 있어. 근데 갑자기 여기는 없어. 근데 답은 어떻게 넘어갈게? 여기 x 어떻게 했어? 얘가 있어야 얘네가 다 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계산이 되면 여기는 안 써도 돼요. 근데 뭐 풀이과정에 보면 없어. 첫 번째도 있고 그 다음은 없어. 근데 답이 나와. 큰일 나요. 서술형에서 다 감점이야. 작년이랑 재작년에 저것 때문에 감점 나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평소에 숙제할 때 선생님 노트 풀라고 하는 이유도 그거야. 숙제할 때 다 써. 연습을 해. 평소에 쓰면 괜찮아. 네, 시험 때 가서 쓰겠죠. 안 써도 못 써. 정신이 없는데. 이번에도 계산 실수 겁나 많이 했잖아. 왜 못 봤어? 시간 부족이랑 계산 실수야. 끊이지 않는 끊기지 않는 족쇄잖아, 족쇄. 그러니까 평소에 할 때 적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선생님 방식대로 푼 거잖아요. 이게 정석이에요, 원래. 정석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책에서 푼 방법이면 뭐죠? 똑같아요. 분모의 최고차가 나온 때문에 분모의 최고차항 x제곱 그럼 3 플러스 x제곱분의 2 5 플러스 x분의 2 그러니까 답이 맞죠? 똑같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방법부터는 좀 달라져요.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 잘 기억해놨다가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또 다른 말 쓰게 하지 말고.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제곱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입니다. 쟤랑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긴 차수가 같죠? 2차 최고차가. 근데 저긴 위에 차수가 1차고 밑에 차수가 2차예요. 근데 넣었더니 여기도 커지고 여기도 커진단 말이에요. 무한대로 줬더니. 그래서 각자 봤을 때 함수들을. 그래서 어떻게 푼다고요? 이렇게 푼다고요. 보세요. 비슷해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밑에를 x제곱으로 묶으면 여기가 2 플러스 x제곱 분의 1이에요. 이렇게. 위에는 x로 묶죠. 이렇게. 그럼 여기를 약분하면 여기 x가 하나 살아있는 거예요. 밑에. 그래서 이걸 전체로 다시 써요. 이렇게.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써주고 여기서 2 플러스 x제곱분의 1이고 1 빼기 x분의 1이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돼? 그럼 이제 여기서 계산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 얘 0으로 가네. 0으로 가죠. 2 더하기 0분의 1 빼기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 돼요? 그럼 분모의 최고차하고 나눠봅시다. 답이 다른지 같은지.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의 최고차항은 x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책에 있는 거.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근데 표현 형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걸 싫어하는 선생님도 있다는 얘기네. 몇 있어요. 요거 이렇게 푸지 마라. 세 번째.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x 플러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입니다. 이번에는 뭐가 바뀌었냐면 밑에가 차수가 더 작고 위에 차수가 더 크죠? 맞나요? 그럼 이렇게 간다고요.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따박지기가. 밑에는 x를 묶죠. 이렇게 1 플러스 x분의 1. 위에는 x제곱으로 묶는 겁니다. 여기가 1 빼기 x분의 2 x제곱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분하니까 x가 남죠? 그러면 그대로 다시 쓰세요. x가 무한대로 가요. 그 다음에 여기 x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1 플러스 x분의 1 1 빼기 x분의 2 x제곱분의 3이 되죠.
0이 되고 0이 되고 0이 되지만 얘 때문에 무한대로 커지게 되는 거죠. 안 되면 중간 과정에서 이런 거 하나 적어주시면 되고 커지네. 1 더하기 0이다. 1 빼기 0 더하기 0이다.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건 만약에 여기 두 개 중에 부호가 하나 다르면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요 1번, 2번, 3번을 비교해 봤을 때 여기는 최소가 같죠?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맞아요? 그러면 대가리분의 대가리를 하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앞에 최고사의 숫자분의 최고의 숫자. 차수가 같을 때. 그러니까 급이 같다는 얘기죠. 급이. 맞아요? 근데 여기는 밑에 차수가 더 크죠? 그럼 다 0입니다. 밑에 차수가 더 크면 부호에 상관없이. 그런데 세 번째. 위에 차수가 더 클 때는 부호를 신경 써서 이거 중에 하나가 나오다는 얘기죠. 많이 풀어서 익히시면 돼요. 그냥 외우지 말고 많이 풀어서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알고 써야지. 공식 같은 경우도 그냥 무턱대고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4번은 무슨 얘기냐면 뭐예요? 형태를 바꿨죠. 뭘? 마이너스 무한. 4번 볼까요?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4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분의 2의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풀어도 되고 선생님 4분의 2겠네요. 답은 4분의 2가 맞긴 해요.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가 걸리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세제곱이었으면 얘기가 더 달라지는 거라서 마이너스 무한대의 그래프를 다 그릴 수가 없으니까 무한대의 입장에서 풀기 위해 x라는 걸 마이너스 t로 치환하겠습니다. 바꾸겠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또 아까 잔 사람들은 이제 지금 안 졸리고 아까 안 졸은 사람들이 이제 졸리기 시작하죠. 여기 x, 여기가 t예요. 그럼 요게 t는 마이너스 x겠죠. 이렇게 x를 마이너스 7 놓나 마이너스 x를 7 놓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t는 어떻게 되는 거죠? t는 무한대로 가죠. 그럼 바꾸면 되죠.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는 다 집어넣어요. x에다 마이너스 7. 그럼 여기 4t제곱에 플러스 3t 플러스 2고요. 여기 2t제곱에 플러스 1이니까 대가리분의 대가리 해서 2분의 바로 나오겠죠. 이거 괜찮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잘 봐야 돼. 또 시험에서 선생님 제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못 봤네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다음 페이지. 근데 이제 무한대면 무한대도 루트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루트가 있네? 그러면 유리화를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0분의 0 꼬릴 때 무의식이랑 얘랑을 조심해서 풀어야 돼요. 거기는 0분의 0이니까 유수를 찾아내기 위해서 유리화를 하는 게 맞고요. 거꾸로라도. 여기는 집어넣어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에이 다 유리화하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9번에 1번.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요. 나중에 내가 푼 거 볼 거야. 자, x제곱 플러스 1 빼기 1분의 2x 이렇게 된다고. 이거 만약에 여기 0이었으면 여기 0분의 0이죠. 그죠? 밑에 0되고 위에 0이 있으니까. 근데 그 문제가 아니야. 유리화 하지 말라고. 0분의 0이 아니니까. 밑에 것도 커지고 위에 것도 커지는 거야. 그럼 최고 차항이 뭐예요? 루트 x제곱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 테니까 이해가 되는지 보세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를 x로 끄집어내고 1 플러스 x제곱분의 1 쓰고 빼기 x분의 1 쓰고 위에 2x라고 이렇게 써도 되냐는 거죠. 이렇게. 괜찮아요? 될까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한 거냐면 루트
플러스 1에서 요 안에 있는 x제곱을 묶은 다음에 이렇게 얘를 바깥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내가 알기로 루트 x제곱은 x의 절대값이랑 똑같거든요. 만약에 x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돼요. 근데 뭐래요? 커진다며. 음수일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될까요? 그래서 여기서 1까지 같이 묶어버린 거죠. 왜냐면 이게 약분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0으로 가죠? 얘가 0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안 쓰고 여기 0이다, 1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답이 2가 되죠. 계산 또 바보같이 하지 마시고요. 좀 어려워졌나요? 두 번째. 두 번째 것도 같은 방법이라서 패스하고 세 번째 거로 갈게요. 세 번째 거 보니까 또 무슨 일이 벌어졌죠? 봐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그 다음에 거기 또 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우리가 지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뒤에 걸 안 배웠는데 얘가 만약에 그냥 무한대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가 돼요. 헷갈리게 돼 있죠. 근데 방금 선생님이 했듯이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하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t가 무한대로 갑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계속 갖고 다니셔야 돼요. 머릿속에 그래프 그려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2t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t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위에 1 맞지? 그럼 고민할 거 없잖아요. 커지죠? 커지죠? 위에 있는 숫자죠? 분모가 커지죠? 이해될까요? 뭔 얘기지? 왜 0이 되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차수가 밑에가 크잖아요? 그럼 밑에 이렇게 나누죠. t로 나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 됐어요? 자, 이번에는 방금 얘기했던 이걸 할 거예요. 큰 거에서 큰 걸 뺄 거예요. 그럼 쟤도 뒷싸움이에요. 앞에 게 크면 뒤에 게 빼봤자 그냥 앞에 게 크니까 무한대고요. 뒤에 게 작으면 야, 더 큰 걸 뺄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근데 비둥비둥하면 또 수렴해요. 비둥비둥하면 차수리 보면 얼핏 납니다. 자, 1번 볼까요? 10번 1번.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로 가는데 여기에 루트 x제곱 플러스 x 빼기 하고 x가 있죠. 그럼 앞에 것도 커지고 뒤에 것도 커질 거란 말이에요. 누가 이길까? 라는 건데 딱 봐서는 비둥비둥하기 때문에 수렴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갑니다. 이게 바로 네, 또 헷갈리게 하는 유리화가 되는 거죠. x가 무한대로 가고요. 여기가 합차에 의해서 요게 되고 위에가 합차에 의해서 요게 되겠죠. 분모 문제를 이렇게 곱한 거야. 유리화를 거꾸로 하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그럼 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맞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대부분 이쪽 문제로 바뀌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바뀝니다. 지금 졸면 후회할 텐데. 자, 그럼 어떻게 가요? 네, 이렇게 가야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차수를 조심하세요.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같이 풀어. 선생님 풀면 그냥 푸는갑다 하고 보고 있지 말고 같이 풀어야 안 틀리지 나중에.
2번 할까요? 2번 하고 4번으로 갈게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좀 특이해요. 여기도 급이 비슷해요. 그쵸? 루트 안에 x, 루트 안에 x 이렇게 되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근데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무한대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좀 작아지지 않아요? 진짜 많은,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다가 뭐 루트를 씌우거나 뭐 그 사람의 절반을 한다고 해도 그냥 많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무 많아. 같은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1 분의 위에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밑에 게 커지니까 위엔 가만히 있고 또 헷갈리면 이렇게 풀면 된다고요. 이겠지. x가 무한대로 갈 때 보면 루트 x로 나는 거예요. 루트 x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게 되는 거지. 분모의 최고차이 루트 x니까. 그러면 1 더하기 0에다가 루트 씌우고 1 빼기 0이고 위에 여기죠. 분모 합산이죠. 이런 거. 자, 4번은 또 뭘 조심한다? 마이너스 무한대를 조심한다. 그래서 얼핏 잘못 보면 그냥 문제 대충 보면 이 마이너스 무한대를 못 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문제를 딱 보니까 이상하잖아.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 이렇게 되는 상황.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전에 바꿔야죠. x를 마이너스 t라고 바꾸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t가 무한대로 간다고요? 맞아요? 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여기 다 바뀌어요.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고 빼기 t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되는 거죠. 그죠? 자, 유리과 해봅시다. t가 무한대로 갈 때 선생님 쓰는 거 보면 쉬워. 근데 막상 쓰라고 하면 생각보다 잘 못 써. 연습해야 되고. 자, t제곱이고 마이너스 t 플러스 1에다가 여기가 t죠. 그 다음에 위에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날아간 상황에서 보세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제 t로 나올 거예요. 그럼 요 안에 들어갈 때 1이고요. t분의 1이고 t제곱분의 1에다가 1이고 여기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길 조심해야지. 마이너스라는 거. 그럼 이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조심하게 마이너스가 나오셔야 돼요. 끝까지 풀어야 돼요. 중간에 풀다가 아예 이 정도면 이라고 하고 풀면 큰일 나요. 넘어갑시다. 지금 정신없지? 자, 새로운 스타일이 하나 나왔는데 걔가 무한대 곱하기 0이에요. 우리가 아마 월요일날 수업을 여기까지 한 걸로 기억하고 선생님 다른 문제지 뭐. 쉬운 거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거 어려운데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조금 특이해요. 무한대 곱하기 0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것도 기싸움인데 하나는 계속 커지려고 해. 야, 나는 커질 거야. 근데 하나는 작아지려고 해. 둘이 만나요. 그럼 또 누가 이기느냐. 커지려고 하는 애가 이기면 무한대로 가고요. 작아지려고 하는 애가 이기면 0으로 가거나 비슷하면 또 다른 숫자를 수정한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문제 풀이 형태, 즉 이런 문제 형태로 우리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른 문제를 풀 때, 즉 미정계수를 푼다던가 아니면 뭔가 좀 꼬인 상태에서 문제를 풀 때 쓰게 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아, 얘는 딴 데다 쓰이는구나. 부정형 형태가 아니구나. 부정형 문제풀이가 아니구나. 그래도 해봐야죠. 어떻게 되는 건지. 자, 11번 보면 1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봐요? 무한대로 가죠? 그게 끄덕이면 안 되지.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0? 회사 발사하고 발사. 존재하지 않죠? 그죠?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은 존재하지 않아요. 즉 얘는 없어. 발산이야 발산. 그죠? 발산하는 상황인데 여기를 보니까 0을 넣었더니 2분의 1 빼기 2분의 1에서 0이 사라지려고 해요. 번지려고 하고 사라지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길 거냐? 이거죠. 됐죠? 근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각각 계산하니까 그런 거니까 아까 내가 했잖아요. 두 개가 다 수렴을 해야 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렴하지 않잖아요. 그럼 각각 계산을 곱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를 계산한 다음에 계산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x분의 1하고 뒤에 통분합니다. 이렇게 2에 x 플러스 2분의 2 빼기 x 플러스 2 이렇게 통분.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x에 x 플러스 2 하고 위에 마이너스 x가 나오게 이렇게 2가 사라져요. x 지웁니다. 그럼 이제 0 넣으면 이렇게 수렴하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아 하나가 발산하고 하나가 사라지려고 하는데 그러면 곱하면 안 되네. 그래서 계산을 해야겠네. 그런 다음에 정리를 하는 게 낫다. 2번 볼까요? 네, 3번보다는 2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죠? 리미트 역시 x가 0으로 가죠? x분의 1 있어요. 발산돼요. 수렴값이 없어요. 근데 뒤에 이런 상황 0느니까 1 빼기 1에서 얘는 사라지려고 하고요. 여긴 발산해요. 그럼 그냥 곱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접 계산을 합니다. x분의 1 써주고 여기 루트 이렇게 연상. 그래서 유리화합니다. 유리화를 거꾸로 x의 루트 x 플러스 1 하고요. 여기다가 요걸 곱해주세요. 그리고 여긴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합차! 곱한 거예요. 같이 계산해. 나중에 이러면서 오래 걸리지 말고. 중학교 때 공부, 1학년 때랑 중학교 때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1이랑 사라졌고 여기 x를 약분하죠. 이렇게. 근데 이제 넣어도 되죠. 0이니까 1이고 2분의 1. 되실까요? 같이 계산하자고 했어요. 여기까지가 부정형이에요. 근데 이 형태는 아까 내가 했지만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우리가 푸는 문제. 그러니까 문제집은 있을 거예요. 근데 내신에 이 형태 안 나오고 얘는 나중에 다른 형태에서 미정계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때 다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자, 17페이지로 이제부터 꽤 의미심장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잘 들어주셔야 돼요. 헷갈리기 시작할 거고요. 개념을 내가 이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가 여기입니다. 근데 너무 또 단순하게 아, 그냥 이렇게 풀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고민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풀어도 되나? 왜 고민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 12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되겠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1입니다. 잘 보면 그냥 저거 갖다 쓰면 되겠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배웠으니까 한 가지 생각을 해야죠. 봐요. 분모가 뭘로 가요? 0으로 가요. 그럼 얘가 뭘로 갈까요? 0으로 가야 됩니다. 왜? 0분의 0이어야 수렴할 테니까. 만약
fx가 0이 아닌 다른 숫자로 가게 되면 0분의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형태가 아니죠. 0분의 숫자라는 건 분명히 밑에 건 작아지고 위에 건 커지는 숫자, 그러니까 정해진 숫자라는 거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이 개념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수렴을 했다는 건 fx도 x가 0으로 갈 때 값이 0이구나라는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럼 더 헷갈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 거예요. 나중에 또 미적에서 풀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게 돼요. 이게 다음 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거라서. 근데 지금 많이 배우고 있어요. 엄청 중요한 거 얘기하는데. 됐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문제를 보죠. 1번. 풀라는 게 이거네요. x가 0으로 갈 때 x 플러스 fx분의 2x 빼기 fx. 그럼 이제 문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답이 나와요. 왜요? x에다 0을 집어넣어 놓으니 0이 되죠? 얘도 0으로 간대요. 방금 썼잖아요. 내가. 0이 되네요? 0으로 가네요. 0분의 0분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데 책은 그냥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풀었어요. 야, 뭐씨 어려운 거 아니잖아. 분모 문제를 x로 나눠버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1이니까 그래 1 더하기 1이고 2 빼기 1이니까 2분의 1이야 라고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풀었다고요. 납득이 돼요? 선생님은 납득이 안 돼요. 전 됩니다. 이건 그냥 방법적인 얘기라는 얘기예요. 방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그냥 던져줬으니 네가 여기서 얘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x로 나눠서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만든 다음에 풀어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써볼게요. x분의 fx를 다른 함수로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죠. 괜찮아요? 그냥 함수 잡은 거예요. 시원한 거로 생각하면 되죠. 그럼 fx는 이거겠죠. 이거겠죠. 그리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는 얘가 gx니까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걸 풀어볼게요. 0분의 0이죠? 이렇게 써도 되죠. x가 0으로 갈 때 x 더하기 x gx 2x 빼기 gx x gx 이렇게 쓸 수 있나요? fx 자리에다가 x gx를 쓴 거예요, 선생님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자, x가 0으로 가면 x가 0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x를 전부 다 약분해도 되죠. 영역만 드는 거니까. 그럼 보세요.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gx분의 2 마이너스 gx가 돼? gx 극한이 뭐라고요? 1이래요. 이러면 좀 납득이 가죠. 이 얘기가 숨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얘를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은 좀 더 다른 얘기입니다. 보세요. 리미트 x가 3으로 가요. 근데 딱 보아하니까 뭔가 세팅을 해놓은 것 같죠. 자, 3 넣으면 0이죠. 여기다가 3 넣으면 얘랑 같은 얘기잖아요. 안에 들어가는 함수값이 0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전체 값이 0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돼요? 그럼 난 얘가 필요하단 말이야. 왜? 답을 쓰고 싶으니까. 그래서 x-3을 t로 치환할 겁니다. 그럼 또 그래프를 그릴게요. 이게 x고요. 이게 t예요. 그럼 t는 x-3이니까 이렇게 지나가죠. 여기가 3이고 맞나요? 그럼 x가 3에 가까워지면 t는 0에 가까워지죠. 3 넣으면 0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 x가 3에 가까워지면 t는 0에 가까워진다고 쓰시고요.
x 자리에다가 t 플러스 3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얘가 리미트 t가 0으로 가요.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일부러 밑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9를 인수분해 하고 시작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t니까 밑에 t 쓰고 위에 ft 쓰고 x 플러스 3만 쓰면 되니까 이렇게만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괜찮아? 따라와서 같은 얘기라고.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요 얘기는 얘랑 같죠. 선생님 x가 t로 바뀌었고 여기 x가 원래 이거였는데요. 함수에서는 변수를 맘대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함수의 틀만 유지하면 얼마든지 변수를 내 맘대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숫자를 아무거나 넣으시듯이 같은 얘기죠. 그래서 앞에는 1이 되고 얘가 0이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게 되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나중에는 조금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딱 푸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까다로운 파트예요. 첫 번째, 요거 이렇게 바꿔서 내가 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요걸 이해해서 요걸 바로 할 수 있느냐 라는 게 포인트고, 두 번째는 치환을 내 맘대로 바꿔서 극한을 계산할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진짜 아주 큰 한목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거짓말이 아니라 아주 쌩으로 그냥 엄청 세게. 그래서 뒤에 가면 또 밑에 가면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많이 보게 되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손이 두피가 약간 안 좋아. 18페이지 볼까요? 여기 개념이 좀 길어서 여기 하고 상황보다 여기까지만 할 수도 있어요. 13번에 하기 전에 밑에 있는 네모칸에 있는 얘기부터 좀 하고 갑시다. 자,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함수의 극한에 대소관계라는 거예요. 대소관계에 따라서 극한값을 같이 결정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아까 성질처럼 진이어브라던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책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아마 선생님이랑 배웠던 사람들은 여기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A에 가까운 값 X에 대하여에다가 중요한 표시를 해서 밑줄을 쳐놓든지 뭐 형광색으로 칠해놓든지.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A에 가까운 값 X에 대하여, A에 가까운 X에 대해. 저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의 G, 우리가 X가 A로 보낼 건데 그 A의 G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서 극한을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A에 가까운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대요. 항상 그 A의 G에 있는 X값에 대해서는 GX가 더 큰 거야, FX보다. 그래프로 따지면 위에 있다는 얘기죠, 위에.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 a로 갈 때의 fx 값의 극한이 알파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gx의 극한이 베타라면 당연히 그 극한 값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이게 극한의 대소관계,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첫 번째입니다. 이 얘기예요. 너무 당연해서 어차피 함수값도 크니까 극한값도 크겠지라는 건데, 여기에 엄청나게 위험한 함정이 하나 숨어있죠. 적어놓은 사람도 있을 텐데 밑에 써있을걸요 아마? 여기 안 써있다 그랬지? 개판이구나. 뭐냐면, 만약에 조건에서 이 조건이 등호가 안 들어갔어요. A에 가까운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그냥 작습니다. 같은 경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이 이거일까요? 라는 건데, 아니요? 여기는 등호가 들어갑니다. 왜죠? 설명해줄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fx랑 gx가 달라도 그게 같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만약에 진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등호가 안 나와 있으면 틀리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될까요?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fx가 x 플러스 1분의 1이고요. gx가 x분의 1입니다. 이렇게. 상관없다. 항상 얘가 크죠? 어디에 있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x가 만약에 양수라면 얘가 크죠? 맞나요? 그죠? 근데 내가 여기서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1분의 1 어디로 가요?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면 x분의 1도 같은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극한의 개념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해서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문제? 진영 문제. 맞냐 틀리냐에서 나올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두 번째, 이건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위에 타이틀에 써 있는 거니까. 자, 여기는 샌드위치 정의 또는 조임정의라고 합니다. fx하고 gx 사이에 hx가 껴있습니다. 저 범위에서요. a에 가까운 x g에서 사이에 껴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x가 a로 갈 때의 fx 값도 x가 a로 갈 때의 gx 값도 알파로 수렴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어쩔 수 없이 가운데 껴있는 hx 또한 알파로 수렴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기 a가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gx, 얘가 fx입니다. 이 범위에서 gx가 fx보다 위에 있죠. 그건 극한도 여기가 알파인 거죠. 극한이니까. 요 값이 a, 알파인 거죠. 극한일 테니까. 맞아요? a로 갈 때 저기 수렴을 하겠죠. 근데 hx가 요 사이에서요, a 주위에서 이 위로 이 밑으로 삐져나갈 수가 없어요. 얘도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극한값이 이렇게 됩니다. 이건 hx의 극한값을 바로 구할 수 없을 때 양쪽에 있는 범위의 극한값을 구해서 걔네들이 같으면 가운데도 그 값을 갖는다라고 해서 푸는 방법입니다. 아까 얘기 그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입니다. 요거는 문제 풀이에 많이 쓰이고 요거는 진위 여부에 많이 쓰입니다. 맞아 틀려? 아니면 여기는 이걸 구하려면 사이드 거 구해서 얘를 구하자 이런 식으로. 이해되실까요? 뭔 얘기인지.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는 쉬운 건데 우리가 나중에 풀게 되는 문제는 이 문제가 사실상 까다로운 문제가 되게 많아요. 자, 그럼 그 위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볼까요? 13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x가 다음 조건 x제곱 플러스 5분의 2x-3의 제곱 fx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3분의 2x-3의 전승제곱 요거를 만족한답니다. fx의 극한을 구해달라는 거죠. fx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리미트 x가 뭘로? 지금 구해달라는 게 무한대죠. 무한대의 fx를 구하기 위해서 양쪽에 있는 걸 다 구했어요. 이렇게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5분의 2x제곱인데 저거 풉시다. 가져와서 여기가 4의 x제곱에 마이너스 12x 플러스 9죠. 안 봐도 답이 나오죠? 대괄호분의 대괄이니까 4겠죠. 그 다음에 얘를 또 가져오세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 x제곱 플러스 3이죠. 똑같네요.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얘도 4죠. 됐나요? 그러면 함수의 대소관계에 의해서 라고 써주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4라고 쓰시면 됩니다. 서술형 문제로 나옵니다. 서술형 문제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쉬운데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여기가 되게 더럽게 나와요. 계산식. 그러니까 여기 fx가 딱 떨어지지 않고 여기에 뭔가 곱해진 상황에서 양쪽에다 뭐 곱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곱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부등식이기 때문에 부호가 결정되지 않는 걸 곱할 때는 반대 경우와 그냥 경우도 해야 됩니다. 얘가 양수일 때는 그냥 부등식이 안 바뀌죠? 그럼 음수일 때는 반대 바뀌죠? 그럼 두 가지 경우를 다 해주는 겁니다. 계속 까다로워요. 여긴 쉬운 건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이 문제에서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미적계수를 할 건데 14번에 미적계수 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합시다. 그냥 다 할까? 16번은 어차피 안 할 거라서 14번 한번 해보죠. 14번까지만 할게요. 연습 문제까지 하면 숫자가 오늘 되게 많거든요. 자, 14번 보죠. 자,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오늘 왜 숫자가 많다고? 다음 주 월요일 수업 없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음 주 목요일에 만납니다, 우리. 진짜 얘기했구나. 늦게 왔습니다. 자, 14번. 자,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A, B를 정하는 건데 14번은 1번이에요. 보세요. 극한을 계산했어요. x가 3으로 갑니다. 그럴 때 x-3분의 ax 플러스 b라고 해서 얘가 2이 됩니다. 자, 앞에 부정형이 선생님이 왜 여기를 나중에 하려고 하냐면 부정형 연습을 좀 더 하고 와야 여기가 좀 이해가 돼서 부정형 연습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미정수 주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시간에 여기부터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프린트를 줄 건데 그건 풀 수 있는 사람 풀어오시고 안 되면 그 전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저 성질까지. 14번 무슨 얘기냐면 집어넣으면 여기 0이죠. 아까 우리 비슷한 거 했어요. 분모가 0이 됐거든.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는데 0이 안 되면 수렴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면 뭐 그다음부터는 되게 쉽게 그냥 넘기는데 아직까지 처음 배워가다가 이게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왜 저렇게 풀지라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건, 자, 여기다 0을 넣었을 때 얘가 0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3을 넣는 게 아니라 ax 플러스 b에다가 했더니 얘가 0이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가 연속을 안 배워서 그런데 연속을 배우게 되면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고 그럼 비워져 있지 않고 채워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3a 플러스 b가 0이다라고 하고 풀어도 괜찮다라는 얘기인 거죠. 항상은 아니에요. 원래는 이렇게 오는 거고 여기는 함수가 뭐냐에 따라 바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 함정이야. 그냥 그러려니 하고 풀었다가 나중에 다 빠져. 그래서 그런 거야. 됐죠? 그럼 어떻게 푸느냐? b에다가 마이너스 3a를 넣어서 다시 원래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ax-3a니까 묶을 수 있죠? 이렇게? 그럼 약분되고 a가 2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네,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뭐 나중에 가면 에이 뭐 이런 걸 물어보세요 라고 할 정도로 쉬운 문제지만 저 안에 들어있는 뜻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까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2번까지만 해볼까요?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입니다. 선생님 이걸 두 가지 방법으로 풀 거예요. 책에 있는 방법이랑 조금 더 쉬운 방법. 뭐 근데 그건 이해가 돼야 쉬운 건데 저번에 이렇게 풀었는데 기억 하나 있나 보죠? 자, 2를 넣었죠? 분모가 0이 됐네요. 그럼 이렇게 가자고요. 분자로 x에다 2를 넣으면 얘가 0이네.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도덕되고 바로 집어넣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얘가 2차 함수라서 아직 연속을 안 배웠지만 연속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해 줄게요. 그냥 집어넣어도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이 다음 절차를 못하는데 b라는 문자를 다른 문자에 대해서 써요. 그 다음에 다시 집어넣자고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가 되고
분자가 이렇게 되면 분자가 AX하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같죠. 그러면 요렇게 인수를 묶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얘랑 묶으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는 a의 x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황.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저기 인수분해에서 묶게 되면 이렇게 되죠. 약분하고 2넣으니까 4 플러스 a가 되고 여기가 5가 되는 거죠. 따라서 a가 1이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b가 마이너스 6이 나오겠죠. 그런데 3학년들은 이렇게 풉니다. 2학년 후반에도 이렇게 풀지만 여기다가 2를 넣으면 0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러면 다음 식이니까 인수정리를 쓰면 얘를 그냥 이렇게 쓰자는 얘기죠. 나 그럼 이렇게 쓸게. x가 이거 갈 때 x-2에 x-2라는 인수를 갖고 알파라고 쓰자 이렇게. 아니 a, b를 나중에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알파만 구하면 답이 나올 테니까. 나쁘네요. 그럼 뭐야? 2-알파가 오죠. 그럼 알파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에요. 다시 집어넣어요. 그럼 x-2에 x 플러스 3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돼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6이에요.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6이 나오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정리를 사용하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3차 이상으로 가도 이 방법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연습을 하다 보면 괜찮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 방법을 하시고 나중에 이해가 되면 그 방법으로 돌리는 게 좋습니다. 2차는 이게 확실해요. 됐죠? 자, 선생님이 숙제 어떻게 할 거냐면 보세요. 숙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자, 우선은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알부전. 선생님이 공책을 줄게요. 알부전 공책에서 풉니다. 책에다가는 표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깨끗하게. 선생님이 뭐 그냥 별표 칠하는 거 뭐 이런 것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푸는지 알죠? 다시 한번 기억 적어봅시다. 우리 학원 공책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각 4칸으로. 자, 오늘 거기다 날짜를 적으면 돼요. 오늘 며칠이야? 8월 7일 적고요. 페이지 만약에 제일 첫 번째 유지부터 풀면 아마도 6페이지겠네요. 6이라고 적고 유제 1-1이겠죠? 그냥 1이냐? 1-1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문제 안 써도 된다고요? 풀이과정 적고 답 쓰고 풀이과정 적고 답 쓰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유제 2-1 쓰고 풀이과정 적고 답 쓰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풀이과정이 조금은 그냥 답만 쓰셔도 되고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그래프는 그리세요. 그 다음에 답지 답지는 없겠구나. 답지 줘야겠네. 선생님 답지를 주면 채점까지 하는 게 숙제입니다. 맞았어. 아니 틀렸어. 틀렸으면 뒤에다가 오답이라고 적고 다시 풉니다. 그리고 내가 푼 데에서 내가 푼 과정에서 어디까지 맞고 어디서부터 틀렸는지를 표시해놓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만약에 2-1 풀고 3-1 풀었는데 여긴 맞았어요. 그럼 여기다가 세모 치면 되고요. 또 틀려고 모르겠어. 여기다 별표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책에다가는 저 세모와 별표만 표시하면 됩니다. 번호에다가. 공간이 스무스하고. 그러면 다음에 풀 때 그것만 풀면 돼요. 두 번째 풀 때. 이해됐죠? 뭔지 모르면 다시 물어보세요. 그래서 채점까지 해와서 오답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실수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풀이과정 다 적으시고 그래프 다 그리세요. 그 다음에 G1 집에 찾아. 이건 그냥 여기다 풉니다. 책에다가.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옵니다. 프린트. 이것도 여기다가 풉니다. 그래서 숙제는 3개. 계속 이렇게 나갈 거예요. 3개? 계속 3개씩 나갑니다. 아시겠죠? 해와야 돼. 이 정도는. 지원. 왜 저